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끝이 났고요. 6월달 들어와가지고 간이가세 포기 신고나 아니면 사업용 계좌 같은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종종 들으셨겠지만 분리과세라는 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리과세가 뭔지, 그리고 분리과세 대비해서 이제 종합과세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분류과세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왜 요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서도 분리과세가 많죠. 예를 들어서 ISA 계좌다. 근데 거기에는 비과세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9.9%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다. 요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 300만 원도,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서도 분리과세가 있고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도 분리과세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라는 얘기도 있죠. 이 말인 즉슨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한다는 이런 말인데,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리과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분리과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종합과세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과세에 대비된 개념으로 분리과세예요.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요,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입니다. 이렇게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예외적으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따로 과세를 하는 게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상에서 소득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절차도 그렇고요, 달리 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종합소득이 다르고 양도소득도 다르죠. 그리고 퇴직소득도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절차도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죠. 요렇게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별도로 과세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를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분류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과세는 분리과세 개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분류과세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합과세라는 게 있고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과세라는 거는요, 요런 식으로 과세가 돼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고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를 합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한 테두리에,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한 테두리에 모두 다 넣고 종합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요렇게 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빼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꼭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같은 근로소득이어도요, A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 직장에서 받을 소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B 사업장에서 내가 얻은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소득들을 모두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걸 종합과세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중에서 소득 하나를 빼냅니다. 그래서 요 소득 하나를 빼내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종합과세로 요렇게 계산을 하지만, 요 소득을 하나 빼내가지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별도의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보통 요 단계가 원천징수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 원천징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리과세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모든 세금의 의무가 종결이 돼요. 근데 종합과세 대비 우리 분리과세가 보통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소득세율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게 현행 우리 소득세율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6%부터 최대 45%까지 계속 세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천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6%이다 보니까 60만 원의 세금을 내겠지만 이게 1억인 사람은요, 똑같이 6%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천만 원 벌었을 때보다 1억 원 벌었을 때 세금이 10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6%면 똑같이 여기도 6%여야 세금이 10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긴 지금 세율 자체가 35%로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10배보다 훨씬 더 큰 수치의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율 구조를 갖다가 적용하는 게 여기에 이제 종합과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이 세율을 여기에서 쓰게 되는 거죠. 따로 빼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유리한 이유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어떤 개인이 사업소득 금액이 1억이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율표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 38% 구간을 적용받게 되겠죠. 1억 8천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 기준 300만 원이 더 생겼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종합과세를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게 되면 38%의 아까 봤던 요 구간이죠. 요 38%의 세금 구간을 적용받으니까 세금을 114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이 300만 원을 분리과세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8% 정도 되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4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세금상으로는 이렇게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절차상으로도 이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 그러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그냥 분리과세로만 원천징수하고 끝나면 되니까. 참고로 물론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있다고 하면 근데 나는 소득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 여기서 보면 6% 세율에 이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6%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8%의 세율을 적용받죠. 그러니까 이러면 더 이제 불리한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을 분리과세로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정산하죠. 그리고 보통의 분리과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 분리과세 대상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적공제 하잖아요. 연말정산에서. 그러면 거기에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과세는.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기준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보통은 15.4%의 이자에 대한 세금만 떼고 끝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아까 봤던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사적연금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종합과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타 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비용 빼고 나머지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거 역시도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ISA나 뭐 이렇게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들이 여럿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과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세에서 이런 과세 방식의 개념이 종합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분류과세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사실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과세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 등으로 절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분리과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죠.